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알고 있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호모. 디지쿠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최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정말 솔직히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 안 받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아하. 혹시 당할 뻔한 적 있는지 아니면 당해봤는지. 저는 예. 보이스피싱보다 일단 이제 그 스미싱 스미싱? 문자 아, 그거는 몇 번 왔어요. 저 맞아. 진짜 여기까지 갔다가 멈춘 적도 있었어요. 저도요. 저는 제일 놀랐던 게 해외 결제 문자가 온 거예요. 저도요. 아 그래요? 어. 근데 그거 누르면 안 된대요. 누르면 뭐 난리 난다는데. 네, 근데 제가 아니 내가 쓴 적 없는데 네. 뭐 원화 결제하면서 뭐 30만 원 뭐 이렇게 날라오니까 뭐야? 맞아, 확인하게 네, 된다고. 내가 뭐 어디서 카드 잊어버렸나? 뭐 그러면서 누르버렸는데 잠깐만 이러고 멈춘 거예요. 그거 누르거나 네. 아니면 안 눌렀더라도 전화가 온대요. 보이스피싱이 그 다음에 전화가 와서 해외 결제 하신 적 없으신데 문자 날라오셨죠? 야. 요거 신고돼가지고 정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아, 이거 무섭네. 진짜 진화하고 있네. 맞아.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전화 당했구만 와서 당했어. 아니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안 당했는데 네. 완전 진짜 여기까지 넘어갔던 게 네. 김태진 씨 핸드폰 맞으시죠? 하면서 우리 엄마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대요. 어머. 뭔 내용이지? 상황이 파악이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잠시만요, 좀 바꿔드릴게요 하고 엄마를 바꿔주는 거야. 네. 막 울어, 어떤 여자가. 어머. 근데 당황하면은 그게 우리 엄마인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네. 슈퍼에서 장 보다가 주저앉았어요. 발이 힘이 풀려가지고. 막 되게 화내면서 했더니 그쪽에서 또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야, 안 좋은 범죄입니다. 안 좋은 범죄, 이거. 아유, 진짜. 네. 진짜. 왜 그러고 살아? 아무튼. 네. 이 수법이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거든요. 내 정보나 금품을 눈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있어도 해킹을 당하고 있는 세상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딱 맞습니다. 보니까 오늘 주제 네. 알겠네. 뭐죠? 보이스피싱 잡는 법. 아니면 아하. 뭐 해킹 뭐 이런 거 해킹. 아닌가? 거의 맞췄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가상자산 해킹주의입니다. 가상자산. 이거 사기꾼들 다 잡아 족쳐야 돼. 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을 과연 해킹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잠시 뒤에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로그인! 자, 오늘의 게스트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용기 채널리시스 한국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채널리시스 백용기 제사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혹시 이제 섭외 받고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인류, 디지털 신인류 네. 대상으로 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활기차게 이 세 분이 조화롭게 네. 밸런스를 맞춰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보신 분들은 이해가 돼도 저희 셋은 정작 이해가 못하고 들어도 몰라요. 맞아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상당히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알기 쉬운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아니, 가상자산 해킹주의, 뭐 오늘의 주제인데, 가상자산이란 것을 해킹을 과연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사장님? 보통의 질문은 이제 블록체인이 해킹이 되느냐라고 네. 질문하는데 네. 해킹이 되죠. 블록체인 해킹이 돼요. 예, 해킹이 돼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세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탈중앙화. 탈중앙화는 아시는 것처럼 네. 은행을 대체해서 제3자의 중개 없이 저희가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확장성. 확장성이라고 하면은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 초당 트랜잭션이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초당 7건,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20건. 근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4,000건 정도가 초당 거래가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블록체인에서는.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보안성, 오늘 얘기하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보안성이 문제가 안 되면은 보안성이 딜레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은 해킹이 되고요. 가상자산도 당연히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돈이 해킹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일반 제1금융에서도 해킹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그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이 딜레마는 뭐냐면은 네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탈중앙화도 되고 확장성도 되고 또 보안성도 완벽하게 갖춘 그런 블록체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로 저희가 가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갖출 수 있도록. 요즘 해킹 피해가 실제로 늘고 있죠. 이 가상자산에 그렇습니다. 대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그 피해는 늘었는데 네. 스캠 그리고 다크넷은 좀 줄어든 추세다 이런 말을 좀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스캠하고 다크넷이 무엇인지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스캠은 결국은 사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전통적인 그런 어떤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마약이나 뭐 무기 같은 거, 또 포르노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유통하기 위해서 네. 불법적으로 이제 하는 음성적인 활동들인데요. 그런 네. 마켓이 열려 있었죠. 근데 이제 초반에 질문하셨던 이제 불법 행위가 증가했냐고 말씀 주셨는데 네. 네네. 상당히 이제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 올해만 하더라도 현재 피해액이 약 한 4조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봤을 때는 한화로. 이제 그만큼 그 피해액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글로벌하게 이제 봤을 때 온체인은 뭐냐면은 블록체인이 투명하다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네.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거래량이 많아서 또 이런 자금 세탁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그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 금액의 약 0.15%? 네. 그러니까 결국은 99.85%는 저희가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금방 말씀하셨던 스캠과 또 다크넷은 줄어들면서 네. 네. 해킹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약세장이잖아요. 해킹을 통해서 금전적인 어떤 취득을 하는 것이 해커 입장에서는 네. 더 ROI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킹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네. 이제 네. 크로스체인 브리지라는 게 있어요. 좀 네. 약간 어려운 용어긴 한데 네. 쉽게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담보를 잡고 새로운 코인을 저희가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복잡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돈을 만약에 이제 바꿔주려면은 담보를 잡고 그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이 브리지에 돈이 상당히 몰렸고 그 브리지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많이 탈취가 되었기 때문에 해킹 금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거죠. 따라서 전체 해킹 금액 아까 이제 4조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69%가 브리지 해킹, 크로스체인 브리지 해킹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네. 올해까지만 해도 한 13건 정도가 발생을 벌써.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해킹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잘 나가고 뭐 시장이 약세장이고 이거에 따른 어떤 불법 거래 그 그래프도 일치하나요? 약세장이면 그렇습니다. 불법 거래가 그렇습니다. 준다든지. 우선은 제가 정의를 한번 해드리면은 이제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제재에 해당되는 주소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뭐 테러 이것도 아실 것 같고 아동 성착취 옛날 N번방 있죠. 요거는 상당히 고위험 분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얘기하셨던 스캠이라든지 또 랜섬웨어 들어보셨겠죠. 네. 또 도난 자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법 자금에 속하는 거고요. 네, 네. 합법 자금은 이제 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하는 것들, P2P 거래 또 ATM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 대비 이제 불법 거래 그 퍼센트는 좀 낮아졌어요. 대략 한 15% 낮아졌고 합법적인 것도 36% 낮아진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세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네. 감소한 그런 추세라고 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깨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자, 제가 또 조사해온 예. 게 좀 있는데 네. 제가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피해 유형별 연간 총 가상자산 도난 금액에 대해서 좀 조사를 오, 해봤어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 유형별 연간 총 가상자산 도난 금액 2020년 디파이 플랫폼에서 도난당한 가상자산 금액은 당해 총 도난 금액의 31%인 1억 6,200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2019년 디파이 플랫폼에서 도난당한 총 금액에 비해서 335% 증가한 와. 어마어마하죠. 오. 네. 2021년에는 이 수치가 또다시 1330%나 증가를 해버렸어요. 즉 디파이가 계속 증가하면서 도난 자금 문제 역시 증가한 셈입니다. 예. 디파이 프로토콜 도난 사건을 추적하다 보면요, 대부분 이런 프로토콜을 통제하는 스마트 계약 코드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해커들은 러그풀을 가능하게 하는 오류와 비슷한 이러한 오류를 악용해서 자금을 빼낸다고 합니다.
아, 액수가 정말 크네요. 어마어마하고 크네요. 네.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이제 확실한 좀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네. 자, 지사장님, 이걸 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뭐 네네. 어떤 내용들인 거죠, 이게? 네네. 그러니까 도표에서 보시면은 예. 중앙화 거래소가 우리가 아는 거래소잖아요. 네. 네. 그 거래소의 어떻게 수치를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이 확 늘어났잖아요. 엄청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났어요. 2019년 대비 지금 3배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2020년은. 네. 그리고 작년은 13배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제 이 디파이 프로토콜의 취약점 때문에 네, 네. 네. 사실 해킹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 도난 자금들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디파이 자금 탈취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래요? 네네. 어떤 건가요? 보안 쪽에서는 뭐 익스플로잇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당하게 어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약점을 공격을 해서 해당 자금들을 가져가는 건데 더 쉽게 말씀드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드 익스플로잇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에 대한 보안 뭐 위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드 익스플로잇은 이제 시스템형 공격이에요. 집을 만약에 예상을 해보세요. 네. 그냥 하나의 그냥 집이 있다고 보시면은 그 집에 이제 비밀번호가 있겠죠. 근데 그 집 자체의 어떤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익스플로잇이에요. 근데 이제 이 블록체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레고 게임 아시죠? 네. 블럭을 이렇게 쌓는 거. 그래서 이 블럭을 여러 개 쌓아서 결국은 새로운 디파이를 계속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오픈 소스고 확장성이 있다는 게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약점들이 더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뭐 컨테이너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의 그 설계도도 이미 오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쉽게 그 설계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컨테이너로 만든 집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사실 보여요. 아무리 그 사람이 완벽하게 뭐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럭과 블럭들이 계속 이제 쌓여서 이런 디파이 생태계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취약점이 발견되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에 대한 취약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은 사실 왜 취약하냐면은 뭐 여러 형태대로 당할 수가 있어요.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돈 안 보내면은 뭔가가 이렇게 사고가 뭐 더 예, 커진다든가 아직까지도 그거 당하고 있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사회공학적인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사람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뭐 아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결국은 시스템과 그 개인의 두 가지 유형을 공격함으로써 해킹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이게 이제 있습니다. 디파이 자금 탈취 대표적인 유형.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최근에는 뭐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좀 이용해가지고 네. 또 그렇죠. 개인 정보를 캐내는 피싱 공격도 아유, 굉장히 무서워, 많다고 진짜. 하는데 저 그렇죠. 최근에 중고 그 카페에서 네. 거래를 하려고 네.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보다 조금 저렴하긴 했어요. 안전거래라고 오.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한테. 그래서 안전거래는 안전하려고 하는 거고 저도 해봤으니까 그러시죠. 그랬더니 무슨 주소 하나를 보내주는 거예요. 링크 보낸다고.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눌렀어요. 네. 안전거래랑 똑같이 생겼는데 순간적으로 그래픽이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조금 약간 허접해. 약간 이 그래픽이 좀 이상해. 로고도 좀 이상하고 그 포털 사이트 로고도 네.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아니나 좀 거기를 다를까? 누르래요. 네. 이상하다 해갖고 뒤로 가기를 딱 눌렀어요. 그리고 얘 즉 이제 기존 거래했던 내용들을 봤더니 사기꾼이더라고요. 사기꾼이구나. 그런 것도 누르면은 약간 해킹되고 그런 그러니까. 게. 그렇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겠지만은 메일이나 또 뭐 SMS 네. 또 SNS 통해서 오는 것들이 상당히 교묘한 게 논리를 만들어요. 그걸 누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만은 사실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코드 실행, 악성 코드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 코드가 이제 모바일이나 또 랩탑에 이제 심어지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그 비밀번호를 결국은 획득하는 것이 이런 피싱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키가 노출되면은 개인의 자산들은 쉽게 도난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NFT 투자 중에서 굉장히 그 다양한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 유형이 소매 넣기 수법이라고요. 소매 소매 넣기? 치기도 치기도 아니고 아니고. 넣기. 그러니까 아리랑 네. 치기도 아니고 소매 치기도 넣기라는 게 이제 지갑에 네. 뭔가를 이제 넣은 거죠. 그게 이제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NFT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넣는 순간 이제 해당 NFT라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네. 뭐 이미지도 있지만은 동영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디바이스에 결국은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피싱 사이트로 또 유도를 해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 구문이나 비밀번호를 넣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100% 결국은 사기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피싱,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이나 뭐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들어본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사기 수법이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기 수법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가짜 경품을 이용해가지고 NFT 네. 사기들도 벌어지고 아, 있다고. 경품이면 일단 우리가 혹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아마 에어드랍이라는 용어는 아실 텐데 네.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대부분 받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상품을 받는 그 시점에 네. 개인정보를 요구를 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멈춰야죠. 그래서 대부분의 에어드랍은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기라는 거죠. 예. 네. 잘 알아야겠네요.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사기치는 놈들 제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족 쳐야 된다. 족 쳐야 된다는 말을 쓰셨죠. 예. 이게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종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마무리 짓겠다는 네, 뜻이에요. 광고를 하겠다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요즘에 정말로 이렇게 해서 잡힌 놈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 놈들이요? 사례를, 네, 또 그 사례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네네.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만약에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필근님한테 이제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필근아, 내가 지금 코인을 발행할 건데 어. 이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대신 태진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매일 투자금의 일부를 너한테 지급해 줄게. 다단계 아닙니까? 완전 다단계인 거예요. 다단계네.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피해자 6천여 명한테 무려 935억 원을 유사, 수신, 편취한 피해자 25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야, 935억. 나쁜 사람들 진짜. 네. 또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볼게요. 예. 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각종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투자금 명목으로 6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또 코인을 구매하면 포인트를 준다고 이렇게 해서 775억 원 상당의 유사 수신한 사건을 또 검찰이 수사하고 예.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네, 그러네요. 주로 편취, 탈취, 갈취. 네네. 맞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 투자하면 뭐 200% 준다 이러면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거 들어보면요 네. 우리가 이때까지 본 건 막 해커들이 막 엄청 머리 써가지고 프로그램 만들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형적인 사기 행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네네. 이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도 아니고 그것도 큰 돈이지만 네. 수백억 대네요. 수천억 되고. 아유. 네네. 다단계 이런 걸로 많이 봤던 행태들인데요. 야. 네. 이런 범죄 유형을 잘 알고 예방을 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지사장님께서 몸담고 계신 체이널리시스 한국지사가 수사기관과 협력을 해서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되게 좋은 일 하시네요. 네, 뭐 글로벌하게 발생되고 있는 네. 이런 이제 사건들 다 저희가 이제 관여하고 있고,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분석 기업이 그 역할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이제 투명하다는 이유가 주소가 생성되고 현재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공개되어 있고 불변성을 갖고 있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분석을 해서 과연 누가 불법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식별해 드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제 정보기관 또 기타 기관에서는 이제 저희들 같이 일을 하면서 결국은 끝까지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실시간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주소가 있어요. 그럼 그 주소에 대해서 뭐 플래그라는 걸 남겨요. 그러니까 네. 어떤 기록을 표시를 하게 되면 자, 그 주소랑 어떤 거래를 하게 되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제 실시간적으로 얼럿을 드려요. 그러면은 빨리 파악할 수가 있겠죠. 야. 그리고 이제 그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또 상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받았고 또 어디로 가고 하는 것들을 자금 세탁에 관계되는 그런 통계시트를 같이 제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수사기관들의 그 역량이 또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기법이라 하더라도 실제 수사관들이 빠르게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캠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한 190일 정도 그 정도의 그 활동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70일 정도로 줄었어요. 오래 하게 되면은 잡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빨리 치고 빠지는 형태의 네. 그런 이제 사기 수법들을 결국은 수사관들의 역량이 훨씬 더 발전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잡아내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해킹을 하려는 놈들보다 우리 대표님이 더 똑똑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회사가 똑똑한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네. 가상 자산을 해킹하는 범인들이 있다고 치고 일반적으로 막 해킹범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둘은 차이가 좀 있나요? 결국은 해킹이라는 것은 뭐 지금은 이제 이런 블록체인 때문에 약간 다르게 보이시겠지만은 네. 결국은 동일한 겁니다.
옛날부터 있어왔던 그 해킹 기법을 단지 대상만 바뀐 바꿨고 거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돈이 되기 때문에 실제 또 뭐 보이스피싱도 계속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해킹 기법이랑 지금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기법이랑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그런 불법 활동이 있게 되면은 끝까지 추적이 된다는 게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돈에 그 플래그가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태그가 달렸기 때문에 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다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범법자한테 이 돈이 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실물 뭐 화폐에서는 그렇게 표시할 수 없지만은 블록체인은 그런 투명성 때문에 실제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지난 5월이었죠. 테라 네. 루나 사태가 네. 아, 이거 뭐 있었고. 세계적으로 뉴스였죠. 제 그렇죠. 주위에도 피해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한때는 1, 2억까지 찍어가지고 자기 어. 차 바꾸려고 준비했는데 아, 그게 한순간에.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아이고. 네. 거기다 또 네. 최근에는 FTX 파산. 맞아요. 맞아요. 정말 이 가상자산 업계에 치명타를 가할 만한 사건들이 좀 네.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에.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신뢰도,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 네.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활동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제일금융권만 하더라도 뭐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네. 뭐 금융위가 오고 사실 그런 실패와 어떤 남용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이런 블록체인만 발생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자정 현상이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좀 더 이제 투명하고 좀 더 나은 어떤 법들이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피해자도 또 저희가 보호해야 되고 규제도 필요한 규제는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점점 더 이제 발전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과정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안전장치는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안전장치가 네.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블록체인 쪽에서 다시 포커스를 두게 되면 네.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교육을 저희들이 많이 해드려요. 교육. 네, 아. 왜냐하면 네. 블록체인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결국은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고 네. 저희가 피싱 교육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네. 거래소라든지 또 수사기관과 일을 하면서 투명한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범법자를 찾고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실시간으로 이제 얼럿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실시간 경고를 통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해야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양한 교육들을 지금 활동으로 펼쳐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나도 모르게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네. 뭐 그런 것도 미리 좀 알아두면 좋을 자세 같은 게 네.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지금은 불법이지만 ICO가 한참 유행했을 때는 너나 나나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뭔가 고수익이 발생할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사실은 많은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특히 또 이제 뭐 셀럽을 통해서 뭔가가 마케팅을 또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투자를 하시기 전에.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백서예요, 백서. 그 코인 토큰을 발행하는 그 네.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백서를 잘 보시고 그 백서가 이제 제3자의 감사를 받았는지 그래서 뭐 코드 감사를 받았는지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그 감사를 했는지도 봐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아요.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토큰들을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토큰의 어떤 많은 비중을 사람들이 특정 개발자에 만약에 물량이 몰려 있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탈중앙화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 원칙에. 왜냐하면 특정 세력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네. 특정 물량이 개발자에 몰려 있으면은 당연히 그걸 외도할 수가 있겠죠. 개발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오픈을 하는지. 왜냐하면 자기 신분을 오픈을 하고 한다는 것은 덜 사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고려될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특히 말씀드렸던 백서에 없으면은 물어보셔야 돼요. 네, 물어보셔서 확인을 공부하고 하셔야 사야 됩니다. 되는데 백서 보신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마이너스 85%야 지금. 공부하고 사야 돼 역시 사람은. 네. 아니,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비해킹 범죄로 분류되는 네. 가상화폐 투자 사기. 네. 요거 관련해서는 어떤 좀 예방책들이 좀 있을까요? 이것도 알아둬야 될 게 있죠. 비해킹이라는 게 결국은 물리적으로 패스워드를 뭐 탈취한다든가 아까 시스템을 공격하는 건 아니고 다 알려진 얘기겠지만은 소비자를 현혹해서 투자를 하게 만들고 폰지 사기처럼 계속 뭐 사용자들을 새로운 어떤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네. 사실 수익성이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식별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을 공부하셔야 되고 또 많은 어떤 책도 읽으셔야 되고 뭐 웹3라고 하잖아요. 웹3. 웹3는 사실은 주권을 개인이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여러 사례들을 공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희생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보다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하겠다. 네. 그래서 가상자산 해킹 등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네.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네. 그 전자금융 거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급 수단이냐 첫 번째, 네. 가상자산은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본시장과 투자에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금융 투자 상품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안 되면 금방 어떡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피해에 대해서 뭔가 법을 적용해서 네. 입증을 하고 또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규제 그리고 또 이런 보호 장치에 대한 법적 부분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장치가 빨리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가상자산에 관련한 해킹 피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 한 단어 정리를 오늘은 그러면 해킹 쪽에 너무 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네. 가상자산으로 한번 맞춰보죠. 아, 가상자산인가요? 나에게 가상자산은 네모다. 제가 먼저 예, 해보겠습니다. 손실을 받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와닿는 거야, 지금 모든 게. 그렇죠. 욕 예. 나올 거를 참고 가상자산은 마이너스 85%다. 네, 가상자산은 네. 눈에 눈물 고이셨어요. 신생하다. 왜? 신생아? 이제 막 나온 거예요. 우는 거밖에 그래서 못해. 가르쳐야 돼. 지금 다 가르쳐주고 울타리 쳐주고 지금 다 해줘야 얘 될 것 성격도 같아. 우리가 봐야 돼. 네, 그리고 엉덩이 한번 탁 때리고. 그렇지. 이런 신생하다. 그래서 아직 많이 손이 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사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가상자산은 한마디로. 예. 가상자산은 네. 물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투명하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물과 네. 또 그렇지 않은 물을 식별을 일단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 저는 가상자산은 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멋있다. 저 질문 다시 주세요. 예, 예. 네. 자, 가상자산은 물이다. 정말 투명해 보이지만, 예. 여기서 자, 하나 얹어서 갈게요. 네, 뭔데요? 물이잖아요. 가상자산은 네, 물이에요. 물이에요. 근데 예. 그 물이 투명하지 않은 물인데 우리가 먹으려고 들면 물이다. 무리수다. 그래서 무리수로. 예, 그 자체가 무리수였네요. 여러 가지 말하시죠. 자, 안 풀리는 상황인데 마무리하시죠. 네. 저희가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근데 네. 오늘 네.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이 교육, 예방이 진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가상자산을 사용해서 블록체인에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사기라든지 이런 불법 활동들이 항상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 신뢰를 주는 걸 이제 미션으로 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과 또 이런 민간 기업이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더 나은 이런 어떤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가치 있는 자산을 보는 눈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법도 함께 알아가야 한다는 거,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호모 디지쿠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